성전교단 교회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도타원님 모시고 저희가 몇 번 도읍방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많이 안 떨리는데 굉장히 떨고 있어요. 한 3,000명 모인 앞에서 하는 듯한 기분으로 차 속에서부터 떨고 왔어요. 그러니까 응원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그 마음 공부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보타오님과 수년 함께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수년 했으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또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마음 나면 그 마음 갖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을 찾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협찬으로 굉장히 비싼 한 5만원 상당의 비타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체카피 대종사님과 우리 교단과 관련된 스토리가 그림으로 되는 체카피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힘찬 박수 한번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이 그런 남하연입니다. 문 한번 띄워주세요. 남과 11호 불편한 마음이 있어지고 화가 올라오는 마음이 원래는 없건만은 벽에 따라 올라오는 하연이 마음. 연마하고 연마하여 대소용의 이치로 마음 챙겨 자성의 정회계를 세워 마음 공부 잘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남하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3박 4일을 연마한 것 같고요. 예. 다음 번. 네. 마이크 빼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르교단 한재은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네, 거죠? 준비가 안 됐군요. 그래요. 그 다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토의 교단 이상욱입니다. 오늘 아까 제 목소리 그 난타 공연 들으면서 제 심장 둥둥거리는 소리가 똑같더라고요. 오늘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하시고요. 저희가 각자 일기를 한 편씩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일기를 이렇게 잘 썼다냐,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태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좀 다듬었어요, 저희들끼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송용이니까. 이해하시고 먼저 첫 번째 일기 발표하겠습니다. 남아연님. 예. 네, 독일이교단 남하연입니다. 저는 주제를 여성 회장님을 대소 유무 이치로 만나다입니다. 여성 회장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 경계가 올라왔다. 오늘 법회에 한강 공동체 노르망디 교무님께서 설법을 하셨다. 회에 교무님이 설법을 오셨을 때는 후원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것도 여성의 헌화 공동체에서 후원하는 선방이라 법회 끝나고 여성 회장님에게 후원을 하면 어떠한지요 하고 말씀드리니 다짜고짜 열을 내며 안 한다고 딱 잘라 거절한다. 순간 경계가 올라왔다. 회장님은 주인 교무가 후원하자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다. 교무님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에 후원을 못하겠다는 회장님이 어이가 없었다. 회장님 당신도 교무님이 공사를 구분 못한다고 불평불만을 표현하면서 정작 자신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볼까? 답답하고 짜증이 확 올라온다. 공적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회장님과 싸워서라도 끝까지 하자고 해야 하는 생각에 열이 올라왔다. 얼른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조한다. 하연이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여성 회장님께 노르망디 한우당 공동체에 후원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나의 의견에 격하게 반대하는 회장님의 반응이 경계가 되어 하연이 마음에 요란함이 있어졌구나 하고 마음을 챙겼다.
회장님이 교무님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분별로 요란해진 내 마음과 열어 있어지는 내 마음이 보였다. 뭐야,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네. 나는 분별심이 있어졌다. 그럼 나도 회장님이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하지 말까? 회장님을 굳이 내 생각으로 설득하려 하면 내가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묘하게 있어지는 화연이 마음을 보고 그것이 대소용의 이치, 진리의 작용임을 챙겼다. 요란했던 마음이 편안해진다. 후원을 하고 안 하든 그것은 대소용의 이치의 작용인 것을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지라고 마음을 챙겨준다. 이제야 비로소 회장님을 대소용의 이치로 만난다. 회장님의 여러 모습들도 또 내 마음도 원래는 이렇다 저렇다가 없건만 경계를 따라 다양한 모습들로 있어지는 것이 대소용의 이치이며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챙겨본다. 이상입니다. 순정교당 교도님들은 이런 일 없나요? 여성회장님 되신가요? 있어요. 여성회장님 저런 여성이라는 없습니다. 아니세요? 네. 여성회장 나오셨다고 경계에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성이라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남성회장님은 계시나요? 호봉이라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어지죠. 교당 안에서 많이 있어지죠. 우리 함께하는 패널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단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회를 이렇게 한다. 자,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연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교당을 다니면서 굉장히 내 생각과 다른 경우를 만날 때 이렇게 이런 요란한 마음이 참 많이 있어지더라고요. 아니, 여성회장 정도가 되면 교당에서 하는 일에 동참해야지. 왜 그래? 여성회장이 돼가지고 그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감정에 실어서 저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부글부글 끓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내 생각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막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교당이 조용하지가 않아요. 전쟁은 따로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 시비로, 내 분별로, 내 주착심으로 자꾸 강요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끝이 날 날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아연님이 그래도 이 공부를 할 그 힘이 어디를 가지 않고 있으니까 딱 일기기재하면서 내가 요란해진 줄, 여성회장님을 내가 시비하고 있구나, 내가 여성회장님을 대소유무의 이치로 보지 못했구나라고 알아차리니까 그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이 딱 세워지셔가지고 그 여성회장님도 없건만은 경계 따라 저런 마음들이 있어지지 하는 그 마음을 챙기셔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신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일이 잘못되잖아. 사실은 저희가 일을 잘하자고 교당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은 일을 먼저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 공부를 하면 일은 자연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꼭 그때 이제 따져요. 아니 그러면 시비를 가려서 여성이랑 잘못한 것을 어쩌라고? 아니요. 내 마음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성회장님이 만나집니다. 여성회장님이 만나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 시비 가려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마음 공부 핵심이에요. 예. 우리 그 다음에 한재영 한 말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었어요. 여성회장이면 공도자 위치에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우리 대종사님 가르치신 일도 잘하시고 이치도 잘 챙기시는 그런 공부를 얼마나 평소에 하고 계시는데 경계 따라 좀 속아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걱정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부
공부가 그 없었건만 있어지는 그 마음 하나 알아차리는 그 공부가 크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좀 간과를 하고 미처 챙기시고 평소 감정이 좀 실려서 정말로 단지 속아 넘어간 그런 경계가 아니었겠나 하고, 아무튼 우리 여성 회장님께서 앞으로는 일도 잘하시고 위치도 챙기시는 우리 훌륭한 교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빌었습니다. 속으로.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여성회장이 잘해야지. 이 여성회장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 마음, 그냥 사적인 마음이 막 나와요. 사적인 마음이 나올 때 그 여성회장님이 공부 삼았으면 돼야. 근데 이제 우리 한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더 막 그래. 여성회장님 공부를 했어야 돼야. 남아있는 공부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성회장 공부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있어지는 내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지 여성회장님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을 통해서 있어지는 내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회장님, 우리 용사님 회장님이신가요? 예, 용사님은 뭐 원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계시니까. 예. 맞아요. 저도 지금 이 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낭독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있어졌구나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대소유고 이치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그때는 정말 그 여성 회장님한테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봤을 때는 나도 진짜 저기 여성 회장이 이런 마음 먹으니까 나도 하지 말까? 나도 그냥 부회장 하지 말까? 제가 부회장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쏙 올라오는 제 마음을 봤어요. 여성 회장님의 그런 과정을 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니까는 이게 모든 게 시비가 다 이렇게 정에 세워지더라고요. 사실은 좀 일기는 순화해서 쓴 거죠. 그렇죠. 실제 마음은. 예, 그때 마음은 정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여성이라고 안 싸우게 다행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 남아형님한테 또 이 마음이 있어지는 것은 공부가 안 돼서일까요? 우리 아까 여기 제가 자리를 좀 양보를 부탁하신 분이 계세요. 공부가 좀 안 돼서 저럴까요? 아, 고려인요. 예,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익산 가게 되면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산다 보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야 돼요. 부산에 있었으면. 예, 예. 서울에 있었으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저는 북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회장님 생각은 북쪽으로 가는 게 맞고, 교도님 생각은 남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자 심어진 시합대로 누구는 북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대화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다 알아서 돼요. 예. 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일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 회사의 정수기를 이제 우리 둘째가 지금 26살인데 이제 돌 때부터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9개월 전에 제가 이제 그 내원수기로 바꾸라는 이제 동생 여동생 말을 듣고 그 똑같은 회사의 내원수기를 바꿨는데 그 내원수기가 올 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기사님이 오셔서 고쳐주고 가면은 또 안 돼서 물을 못 먹고 또 고쳐주고 가면 안 돼서 물을 못 먹고 해서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냉수기를 먹어야 하나 써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제 그런 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막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한 날 자기가 막 오겠다고 아니 와서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는 줄 알았는데 와서서 이제 그 경계로 엄청 빡시게 공부를 하고 고객센터에까지 전화를 해서 나는 이 정수기 이 기사님이 고쳐주는 한은 저는 이 냉온수기 못 먹는다 해가지고 한판 붙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일기기재하고 또 이제 제가 정을 세워서 이제 그걸 했는데요. 또 그 뒤에 이제 냉수기 그 고치고 나서 또 갔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기를 또 기재를 했습니다. 예, 정수기가 나를 진급시킨다.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정수기 기사가 익산에는 한 명밖에 없으니 바꿔줄 수가 없단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한다. 난 아직은 그 기사를 만나기에는 껄쩍지근했다. 그래서 남편 교무 찬스를 써서 남편 교무에게 부탁을 해서 컨트롤 박스인가 하는 부품을 교체했다. 그런데 또 안 된다. 뭐 또 안 된다고? 짜증이 났다. 경계다. 다행히 나는 저번보다는 빨리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렸다. 어라? 마음의 근육이 좀 생겼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든다. 아니다. 지난번처럼 배가 무지 고프고 피곤하지는 않은 상태여서인가? 아니면 그 기사가 무대한 짓을 하지 않아서 덜 올라오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차분히 남편 교무에게 잘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난 빠졌다. 정수기가 본래 있었냐고. 한 26년 전에는 없었다고. 이 정수기 물을 먹기 시작한 지는 둘째가 1살 될 때부터 먹었으니 15년째다. 그전에는 없었다고. 그래 대소유매에 잇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요. 그 원리 튕겨서 어디에도 매이지 말자. 안 되면 새 정수기로 교체해 주겠지. 이제는 너가 나서서 하려고 말고 대소유무의 이치에게 맡기자. 알았지 성우가? 이러는 내가 좀 대견스럽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분이 어디 옆에 있나? 거기다 맡기자고 오시네요. 본인은 빠지고. 우리 송정비나 교수님들은 이거 다 알아들으신가요? 알아들으세요? 아직 대소유무를 해결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님 늘 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이거. 너는 빠지고. 어떻게 빠질까요? 혹시 너는 빠지고가 뭔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성우가 너는 빠지고. 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빠져요? 집에서 나와야 될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실력이 대단하시죠. 사실 그걸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을 빼고,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에서 있어지는 분별을 빼고, 네 생각을 빼고, 이렇게 약간 저렇게 약간 오한 생각이 나도 저걸 잡을까, 내가 좀 근육이 생기는 것 같으니 배가 안 고파서 이번에는 좀 괜찮은가, 별 마음이 있어지는 이런 많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분별을 뺀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지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있어지면 그거 쫓아서 그냥 내가 옳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잡들이 오고 그냥 정수기 안 먹어 가져가 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지난번 얘기에서 정수기 가져가라고 안 쓴다고 막 저 기사 보내기 싫어서 안 쓴다고 그걸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또 이렇게 정수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진급시킨다. 이제 제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 부모한테 맡기고 또 고쳤는데 안 됐으니까 그랬더니 세종수기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 소중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들은. 자, 들으시고. 네, 우리 이성욱 장군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저도 주부를 다 공부하면서 진짜 막 배가 고프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서 그 기사님은 사실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 다른 분이 아니시고 그럼에도 여러 번 정수기 경계로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이성욱 정토님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정수기에 대한 원망심이 굉장히 크고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시니까 그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계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니까는 그 마음까지 이게 상대의 마음을 보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보면서 그 지혜롭게 잘 대소용의 이치로 마음을 챙기신 것 같아요. 네. 예. 한재훈 아직도 떨리시나요? 전 마음 근육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성욱정토는 근육이 생겼다 하니 참말로 부럽습니다. 우리 성욱정토가 매주 일요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교님 모시고 하는 그 일요일날 전방송을 빠지지를 않아요. 빠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일로 이 마음 근육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가 봅니다. 자주 빠지는 저는 참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다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배소용 집사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그 이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잘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걱정 아니 내가 걱정해 잘 모시고 인정하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근육이 생겨가는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욱정토가 이 마음 근육이 생겼다 하니까 옆에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서 참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떨린다고 하더니 말도 잘하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공부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요란한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질 때 어떻게 할 간에 문제예요. 자꾸 마음 공부라고 하면서도 일을 어떻게 잘할까요? 저는 정수기를 맞아? 저 회사가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시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시비를 백날 한다고 내 마음이 낙원이 되지 않거든요. 대종사님은 우리 각자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낙원에 살라고 이 길을 열어놓은 건데 이렇게 열심히 교당에 오면서도 그 목표를 모르고 계시는 수가 있어요. 마치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근데 사실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도 내 마음의 자유를 얻냐 못 얻느냐의 이유의 문제예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의 자유를 못 얻으면 그것도 또 주착해요. 근데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일에 시비하지 않게 됩니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이 잘못됐는데 저 정수기에다가 문제지 9개월 동안이나 정수기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백날 이렇게 생각한들 내 마음의 자유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시비만 해요. 저놈만에 저놈 회사를 망하게 해야 돼. 저놈 회사를 신문에 낼까 추정 60분에 낼까 PD 수첩에 낼까 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그렇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엄불교를 다님으로써 예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라앉힌 거예요. 아, 예. 정말 하나 불리한 것 같아요. 이거 나오세요.
보통 책갈피가 아닌가 여기 대동사님 헤드셋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친구들하고 나눠가 주세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신 이성분께 박수 보내주세요. 자, 한재현님 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끌어모으는 내용으로 시켜보니 했습니다. 사람 3녀 중 6째인 나는 3년 전에 넷째인 큰언니의 강권으로 소비자 카르텔이라는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1년 만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 교묘한 그들의 수작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리고 카드비까지 떠안아서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고 말았다. 10년이 지난 칠은 어렵게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문제의 큰언니가 1,000만 원을 못되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냈다. 그런데 일이 꼬여서 전세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언니는 이사를 안 갈 거면 1,000만 원을 다시 보내라고 했다. 어찌 이런 일이. 그 1,000만 원으로 본인 때문에 사기당해 형편 어려워진 동생에 대한 당신의 마음빛을 청산하려는 것인 줄로 착각한 나는 동네방네 얼마나 나팔 불며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나였다면 주었다가 뺏는 짓은 죽어도 하지 못할 것을 저 인간은 무슨 마음으로 저리할까 싶어서 미움과 원망이 극에 달했다. 그 사기 집단으로 인해 경찰서는 물론 판사 앞에서 재판까지 받아야만 했던 일들과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 쫓겨다녀야 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며 멍든 가슴을 후벼 팠다. 전 재산을 가져간 그들보다 큰언니의 1,000만 원 처사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고 서러운했다. 그러나 어찌다행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정전마을 공부방에 접속하고 있었던지라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일기로 기재하여 발표하게 되었고 스승이신 보타원 교모님 일기감정이 나를 살렸다. 1,000만 원을 포함한 물질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집착하니 거기가 지옥이 아니더냐. 세상 만물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그리고 자매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업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다른 타인인 것을 어찌 인정을 못하고 나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사느냐고 하셨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 본인이 평생 쌓고 지은 업장 외에 단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한다. 몇 가라고 옮겨줄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귀에 닦지 않도록 늘상 들어갔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도 지난 10년을 내 것을 사기당하여 그들에게 빼앗겼다는 원망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거기 가담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나였으니 결국 큰언니 탓이 아닌 것이었고 또한 언니는 주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주었으나 이사를 가지 않는다 하니 다시 돌려달라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돌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원래는 없었건만 이사를 안 간다는 경계를 대하니 그 마음이 묘하게 생겨지는 이치가 우리 공부의 핵심이 아닌가 말이다. 마침 정전마음 공부방에서 참회문을 연마하고 있던 터라 하나씩 콕콕 짚어나가며 참회문의 진리와 대조해 보았다. 사기꾼 집단에 걸려들어 신용불량자가 되어갔던 상황은 가마솥에 끓는 물이다. 증오심으로 불을 떼며 계속 물을 끓이라가는 내가 죽게 생겼으니 포기하자고 내가 미련했다고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애쓰며 나를 다독였던 상황은 작은 바가지 속 냉수의 힘, 무섭게 끓어오르는 기운을 애를 써서 무의식 속에 눌러 저장하는 것이다. 풀무더기를 돌멩이로 눌러놓은 것이라 하겠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세월이 약이라고 그 일이 잊혀져가는 줄 알았더니 1,000만 원이라는 경제의 시절년을 만나니 오히려 화상급의 이력으로 증폭되어 나타나서 나를 태우는 것이었구나. 돌멩이 치우고 호미로 뿌리째 풀을 뽑아야겠다. 업건만은 묘하게 있어지는 마음이치로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꺼버리고 업건만은 묘하게 있어지는 공정정지의 광명한 냉수를 시절년의 큰 숲에 들이부어야겠다.
오지만 뭘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는 불변의 이치를 단단히 염두에 두고 다시는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인생을 소풍길이라고들 한다. 나머지 소풍은 지금 알아차린 이 공부의 힘으로 가벼운 옷차림과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가볍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 모두가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역대의 학과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차 표현을 잘하시고 또 굉장히 리얼하시고 또 내용이 우리 가족 간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죠. 이런 이야기, 일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팬분들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언니를 이제 오랫동안 옆에서 많이 봐왔었고요. 그리고 큰언니에 대한 그 원망심, 그것이 항상 정말 가슴 아프게 남아있어가지고 언니를 굉장히 많이 원망을 하는 걸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언니가 그 1,000만 원을 줬을 때 언니가 너무나 천진무구한 그 표정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랬었는데 진짜 근데 그 언니가 그렇게 이사 안 가니까 돌려줘 했을 때 언니가 잠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세웠던 그런 일기도 이제 발표했던 것도 옆에서 지켜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언니가 막 그 언니를 막 태우더라고요. 그 언니에 대한 너무나 저기 보면 언니가 저래 줬다가 또 뺏어가 그 마음의 빚을 이제 갚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그건 그렇게라도 하니 내가 언니를 용서해 주겠어 이런 마음이 났었고 했는데 또 그걸 뺏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언니에 대한 실망감 그 서운함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평생 갈 수 있어요. 죽기 전에도 이 마음 해결 못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어떻게 다 해. 진짜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죽을 때 뭐 가져갈 게 뭐 있냐. 가져갈 게 없다면 그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옆에서 같이 언니를 이제 그렇게 한 언니를 축하드리고 싶고 저도 같이 함께 너무나 기쁩니다.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옆에서 이성님이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하여간 난리를 쳤다는 거네. 그리고 그죠?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리를 쳤다. 막 거품 눌렀다 이거죠? 거품 누는 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 돈도 뭐 그래도 저래도 이거 산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화남이 있어지거든요. 예, 그러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여러 차례 해서 언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언니를 만나는 거고. 예, 그래요. 자, 남아있네. 네, 저는 이 한채연님이 일기를 이렇게 읽으실 때 과연 나는 그 1,0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언니에게 받았다면 저는 사실 언니는 없고 동생이 있는데 저는 못 들려줬을 것 같아요. 이 1,000만 원이면은 정말 내가 그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 그리고 또 내 자식에게도 정말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는 이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 동생, 이복 동생이 있는데 예전에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제 나이 사고를 치면은 그 사고비가 한 15년 전에 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100만 원을 줬거든요. 나는 지금 이제 그 재량이 지금 조금 자리를 잡고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쑥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언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돈을 달라고를 못하겠다라는 그 제 체면이라는 그 마음이 사람이라면 그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다 달라고 한다라는 건 언니로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 돈마저도 이렇게 다시 되돌려줬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은 언니가 또 이 돈 1,000만 원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승급시켜 주는구나라는 그 공부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재현님을 정말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저 또한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남의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나 같은 거 안 줬을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면. 네. 아니, 근데 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거를 주고 공부를 해. 안 주고 공부를 하지. 정말은 아깝게. 나 같으면 안 줬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 안 줘야지. 안 주고 공부하면 되지. 그걸 또 줘놓고 공부를 하고 그래요. 어차피 공부를 할 건데. 안 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정말 또 시작했는데 금방 저렇게 분별해요.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그건 주는 것이다 안 주는 것이다라고 정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한대인님 마음에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달라고 하니 주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예요. 언니인데 달라고 하는데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줘야 했는데요. 예. 그래요? 네. 달라고 좀 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현님이 발표한 일기 중에서는 그거예요. 저는 핵심이 여기서 본인도 핵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돌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언니 마음이에요. 마음이 원래는 어건만은 이사를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재현님 이사 안 간다고 하니 그 마음이 묘하게 생겨지는 것. 이게 언니 마음에도 원래는 돈을 줄 때 돌려달라고 해야지 누구 줬겠어요? 아니요. 줬는데 주고 나서 이사 안 간다고 하니 묘하게 그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마음의 원리이다.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다. 하고 이제 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언니 마음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보아야 그렇게 보여요. 지금 내 이 마음이 원래는 어떤 말은 경계를 당하면 일이 있어지는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이거는 정말 꼭 우리 속전대가 교도님들이 경험해보시기를, 억지로라도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권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의 모습도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원래는 이렇다 저렇다가 없는데 삼라만상으로 있어진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대님께 우리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질문도 좋고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 계신가요? 부회장님 어디 보실까요?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 공부 들으시고 한 말씀 여기 나오셔서 네, 마이크는 마이크가 가까이 들어가 여기서 한 말씀 해주세요.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는 등 이런 거 마이크 켜야 돼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가지의 경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말 그 천추불상을 정말 실천해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돼서 저는 제가 공부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는 또 안 되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어요. 저 해봤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 보고 저 마음이 있어지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우리 교도님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천천불상해야지 해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돼버리면 교단 문 닫게요. 다 문 닫아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돼버리면.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돼요, 잘. 그리고 이해가 됩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돼야 정상이죠. 걔들이 이해가 되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신선하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하시게요? 예. 아니 너무 잊어버릴까봐. 아니 제가 딸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큰딸하고 뭔가 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엄청 딸만 보면 요란해지고 그리고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하고 막 아닌 행동을 하면 엄청나게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그 마음이 날 때 제 마음을 부정을 했거든요. 너 엄마가 왜 그래? 엄마가 돼가지고 그 딸 하나 꼴 못 봐주고 그렇게 화내면 돼? 하고 저를 엄청나게 자책하고 그러고 또 막 울고 불면서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우리 딸에게 다시는 말을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딸한테 사과까지 하고 또 그 짓을 하면 또 그 마음이 또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나서 확 내지르고 또 자책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화내고 이랬었어요. 화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보타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도 하고 아프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내가 아니 적토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부처제 되자고 남편 집에 잘 안 와, 돈 안 벌어줘 이래도 제가 이제 그걸 다 감내하고 살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한다고 했잖아. 공부해서 부처 되겠다며. 근데 제가 너무 저는 망가지고 일만 하느라고 제가 마음 공부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살은 저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정토를 따라서 이제 보타오님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보타오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나는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야. 화가 난다니까. 경계 따라서 화가 나는 게 있어 지난이야. 이 말씀을 제가요 들었는데 그때 제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화를 내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게 진리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막 그래도 또 붙죠. 붙을 때 엄마가 화가 난다니까. 지금 화가 나. 잠깐만 멈춰줄래? 멈추자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과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경계를 알아차리고 요란해진 줄을 알아차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딸도 이제 어느 날은 엄마 좀 멈춰볼래? 나도 화가 나. 엄마가 자꾸 찝찝거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진리라는 거, 요란해지나니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게 정말 엄청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재하고 또 알아차리고 그때 이제 사정의 정회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진짜 저는 보타오님께 제가 우리 남편도 배우지만 저 우리 남편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요. 지금 저희 남편도 너무 좋아해요. 보타오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천불상 좀 어려워요. 마무리 하시네. 네, 천천불상 부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진짜 쉬운 걸 놔두고 어려운 걸 하고 계셨거든요. 정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일상수예요. 복 1, 2, 3조에 원래는 어것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요?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어것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져요. 내 마음이. 근데 나만 그러냐? 삼라만상이 그런다고요. 이 한자로 하면요. 대, 소, 유, 이치. 그러니까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래는 그것만 있어진다니까? 현수가 왜 그래? 원래는 그것만 있어진다니까? 열받지? 열받는 것이 원래는 그것만 있어진다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가 꼴배기로 죽겠고 허리치 미어 죽겠는데 부처가 보입니까 그게? 안 보여요. 무슨 부처가 그래. 근데 사실은
부처예요. 그게 원래는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가 무정물이 아닐까요? 우리 용사님 회장님 이야기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그래요. 이리 오세요. 안대윤입니다. 오늘 멀리서 저희 교단을 방문하셔가지고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실체를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냐면은 마음 일기를 쓰므로써 내 마음을 보도록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사례를 실제적으로 보고요. 마음 일기라는 것은 마음을 볼 수 있는 최상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봐야 됩니다. 언제 봐야 되냐면 현재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뿐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생심이 부처심이고 번뇌가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본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소윤 이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일 때 마음 일기를 써서 과거심을 현재심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공부를 가르쳐 주신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저희 오늘 토크 콘서트 보시면서도 여러 마음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어떤 말은 있어지는 아니로 챙겨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